武当山又名太和山，坐落在湖北省十堰市境内，是中国著名的道教圣地，是首批国家级重点风景名胜区，又是世界文化遗产。山石主要为云母片岩，由于大自然的侵蚀，奇峰怪丽，古建纵横。 우리나라 고려, 조선 이런 왕조들의 역사가 대부분 500년이죠. 길고 긴 세월 동안 한 왕조, 한 성씨가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대 왕조, 숱한 왕조들 중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왕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나라나 청나라 이런 왕조들조차도 300년이 되지 않고 멸망했습니다. 특히 명나라 같은 경우 우리 조선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이 명나라는 주원장이 나라를 건국한 이후 276년 만에 멸망합니다.宦관들의 전횡과 정권의 부패와 그리고 끝없는 자연재해 등등으로 나라가 기울어지고 그 폭정과 혼란에 시달린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하면서 명나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농민 반란군의 가장 빼어난 지도자로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자성이요, 또 한 사람은 장헌충이었습니다. 이자성은 지금의 서안 쪽, 즉 섬서성에서 본거지를 두고 북경을 노리고 있었는데 몇 번의 관군하고 전투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패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남쪽 지역에 있던 장헌충이 평소에 이자성을 흠모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를 초청합니다. 내가 주둔하고 있는 여기 곡성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고 이자성을 부릅니다. 이자성이 당시에는 호위군사 10여 기밖에 없었어요. 그 초라한 군대를 이끌고 장헌충을 만나러 왔던 곳이 바로 오늘날 호북성 곡성현 석화진이었습니다. 거기서 장헌충은 이자성에게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은 나라를 엎을 수가 있다. 제가 전적으로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 맹세를 합시다 하고 결맹식을 갖게 되는데 모든 중국의 맹세식에서는 꼭 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때 마셨던 술이 바로 석화대곡이라는 술이었습니다. 석화진에서 나오는 술이다 석화입니다.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그 석화주입니다. 그 결명식 이후 이자성은 군대를 회복해가지고 북경으로 쳐들어갔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주위의 신하들까지 다 도망친 뒤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자금성 디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목매달고 자진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명나라의 멸망이었죠. 요게 석화주입니다. 작은 병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석화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작은 병 술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화간 일호주라고 되어 있네요. 화간 일호주.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동양의 모든 술꾼들한테 익히 알려져 있는 200의 시, 월하 독작, 달 아래 홀로 술을 마시다 라는 것이 맨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이죠. 화간 일호주하고 독작무 상친이더라. 꽃무더기 사이에 술 항아리 하나 놓고 함께 마실 리 없어 홀로 술잔을 기울이더라. 잔을 들어 밝은 달을 불렀더니 내 그림자까지 따라가서 어느덧 셋이 되더라.
이 유명한 구절에 나오는 그 화관 1호주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석화주는요, 호북성 명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호북성, 양자강이라고 하는 그 장강의 북쪽 지방이죠. 이 호북성의 성도가 바로 무한입니다. 무한. 거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산, 무당산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당산이라고 하는데 최고봉 높이는 1260밖에 안 되는 산입니다만은 이 산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산이죠. 왜? 중국의 도교가 번성하고 있는데 그 도교의 최대 성지로 이 무당산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곳곳에 수백 개 이상의 도관들, 도교의 사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산이 안개와 구름에 가려져 있기가 쉽고 비도 잦습니다. 풍광이 좋고 산세가 기이하다 보니까 저절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산입니다. 무협영화, 무협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흔히 들었죠. 무당파라는 중국 무술의 한 일파, 그죠? 그 무당파의 무술들이 이 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세계에 퍼져나가기도 한 것입니다. 이 무당산 동남쪽 기슭에 있는 고을이 곡성현이라는 데입니다. 구청.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 하나가 석화진이라고 있습니다. 서화진. 인구 10만의 작은 시골 소도시입니다. 그 석화진에서 나오는 술이 바로 석화주입니다. 돌석자에 꽃화자를 씁니다. 돌틈에서 피어난 척박한 땅에서도 이쁨을 자랑하는 돌꽃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 마을이고 술 이름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곡성 무당산을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이 석화진에 들러서 석화주를 마셔본 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마셔보고요. 거의 가득 따랐습니다. (40도) 술입니다. 농향형이고요. 아까 이자성 장헌충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듯 긴 역사를 가진 석화대국주였는데 그리하여 일찌감치 호북성 최고의 술 중에 하나로 꼽혔던 술입니다. 청나라 시기였습니다. 1870년이었는데 소금장수 황흥덕이라니가 이 석화진에 와가지고 옛 명성을 갖고 있던 그 석화주의 전통을 자기가 이어보겠다고 해서 큰 술도가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공순 주관이라는 술업체였는데 이것이 대대로 번성을 누려옵니다. 이 황공순 주관의 술들이 바로 석화주 술의 역사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1980년인가요? 중국의 개방개혁 정책을 폈던 덩샤오핑, 덩소평이 집권을 했을 적에 천안문 광장에다가 중국의 혁신 기업인들 100여 명을 초대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식을 가졌는데 그때 뽑혀 나온 사람 중에 한이가 황선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황흥덕의 4대손이었어요. 석화주라는 그 시골의 작은 술회사를 이렇듯 크게 성공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그 자리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석화주는 청향형 술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북쪽에는 행화촌 분주가 있고 남쪽에는 석화촌이 있다 라고 해서 2대 청향형 기지로서 분주와 이 석화촌을 꼽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북유 행화요 남유 석화로다. 북쪽에는 행화촌 분주가 있고 남쪽에는 석화주가 있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향형 술이 농향형 대세가 된 시장에서 싸우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서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석화주에서는 거대한 탈바꿈을 합니다. 즉 자기네들의 오랜 전통을 지켜온 청향형 술을 포기하고 본 주류의 술을 농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술은 농향형 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기업의 문을 닫는 지경까지 나아갔던 어려운 시기도 물론 이 석화초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뒤늦게 다시 쇄신과 반성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부흥기를 가져오는데 석화촌 그때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뭐냐 하면 문화와 역사였어요. 또다시 중국인 술꾼들 대부분 남정네겠죠. 그리고 이 백주 마니아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이 됩니다. 이들의 향수를 찌르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문화와 문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역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석화촌도 제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자성과 황은충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우리 술은 이러한 역사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술이다라는 것을 거대하게 자랑하였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또 하나 끄집어낸 역사적 인물이 바로 항우였습니다. 초패왕 항우. 우리도 흔히 인용하는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 힘은 산의 뿌리를 뽑을 만하고 그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 라고 하는 항우의 힘과 기계에 대한 그 유명한 말. 그 항우가 이 말을 한 것이 바로 석화진에서였다라고 이 술회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고조가 되는 유방, 한나라의 유방과 이 초나라의 항우가 치열하게 다투던 무렵 유방의 군대가 항우에게 쫓겨가지고 이 석화진을 통과합니다. 그 뒤를 쫓아서 항우의 군대가 석화진에 도착했어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서 유방을 붙잡아야 되는데 항우가 여기서 며칠을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석화주라는 술 때문이었답니다. 이전부터 항우는 이 석화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차라 이 석화진에 다다랐을 적에는 군사들도 지쳐 있었죠. 그리하여 우리 오늘 저녁은 여기서 이 동네 술을 마시고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 빠르게 따라가서 유방을 잡자. 이렇게 해서 그날 밤을 위무 잔치를 벌리게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항우의 여자친구 처남이 우희도 있었어요. 항우가 이 석화주를 마셔보니까 기가 막혀. 여태껏 전국의 숱한 술들을 마셔봤는데 이렇듯 은은하고 강렬하고 향기로운 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껏 통음을 하게 됐는데 항우를 따라다니는 책사가 있죠. 범정이 항우에게 누차 주의를 줍니다. 술을 자제하라고.
유방을 잡을 수 있는 이 호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만 마시라고 했는데도 항우가 끝없이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는 말에 올라탈 기운도 없었겠죠. 그리하여 끝내 유방을 잡질 못했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쟁투에 있어가지고 그 절호의 찬스를 잃어버린 그 결정적인 계기 속에 석화주가 있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 이 석화주 관계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재밌죠? 이렇듯 모든 술에다가 역사 문화의 이야기들을 더 쉬움으로 해가지고 뭐 술맛은 그게 그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마시는 이들의 그 정서 속에서 술맛이 달라지게끔 한다라는 데 마케팅 포인트를 둔 겁니다. 이리하여 지금 이 석화주에서는 또 하나의 브랜드, 중요한 브랜드가 바로 석화 폐왕취라는 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석화주 술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 고급의 술이에요. 우리 돈 10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왕, 이 항우죠. 취, 폐왕 항우가 취했던 술이다 이런 뜻입니다. 술 이름이 그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술입니다. 그 폐왕취 술은 지금 석화주가 다 농향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했는데 그 술은 여전히 청량형을 지킵니다. 그리고 70도의 강렬함을 자랑합니다. 강렬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기회 있으실 때 이 석화 폐왕취를 한번 또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강우에 그 하늘을 찌르는 기계를 그 술의 독함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조금 더 마셔볼까요? 제 느낌의 이 술은 지금 호북성, 호남성의 여타의 농향형 술들보다 도수와 상관없이 짜릿한 맛이 훨씬 큽니다. 더 약간 혀끝을 얼얼하게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주는 술입니다. 백주 마니아들 중에는 이런 찌르고 얼얼하고 하게 하는 그런 술을 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한테는 딱 어울리는 술입니다. 제가 이 중국 백주 기행 유튜브를 시작할 적에는 20, 30강을 하다 보면은 코로나도 끝나고 중국 현지에서 중국 술공장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현지 촬영의 영상들을 국내로까지 내보내겠다. 그런 꿈도 꿨습니다. 북경이고 남경이고 충칭이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또 술집에 가서 중국인 친구들과 그 현지에서 술도 마시는 장면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중국은 아직도 언제 문을 열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나 열리겠죠. 그리하여 나중 또 여산을 구경하고 우한을 거쳐서 이 무당산을 둘러보고 이러실 적에 이 석화촌에는 찾아가시어 거기 술공장에 관광객들의 그 관람 코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오면은 밀림과 다를 바 없는 숲속에서 시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두 병 값싼 술이에요. 사가지고 저녁밥에 좋은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마시면서 한 왕조의 멸망에 깊이 개입하는 최고의 걸출한 반란군 장수 이자성도 떠올려 보시고 또 천하를 쥐겠다고 라이벌을 추격하던 항우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꿈을 접는 옛 이야기도 떠올리면서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